근데 언론에는 네. 온라인이 카카오 편을 들고 있다라고 나오고 아, 그런 것 같던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SM의 경영진이 이제 기업 가치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매출이랑 영업이 올리는 플랜 이런 것들 거버넌스 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랑 엄청 싸우다가 1월 20일 날 극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극적으로 합의를 한 거야. 그렇죠. 1월 20일에. 예. 어. 예. 아, 그러니까 뭐 이거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1월 19일까지 싸우다가 1월 20일 날 어. 합의한 거거든요. 12개 항에 대해서. 음. 이제 그때 저희가 발표한 게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우호적 주주로서 지원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영진에서 어쨌든 그 전략적 카카오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9% 지분 제휴를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영진에서 어쨌든 이 결정을 한 거고 저는 경영진 쪽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범진영으로 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예 틀린 말은 아니구나.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제가 뭐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쨌든 뭐 결국에는 이게 뭔가 유증을 하는 거니까 이제 주주로서 그러니까 주식 수를 더 늘리는 거니까. 주식 수를 늘리는 거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어쨌든 전략적 제휴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왜냐면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YG도 네이버에다가 똑같이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이거를 그럼 돈을 어떻게 왜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이 전략적 제휴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어떻게 그만큼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건지 어쨌든 이 9% 희석된 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지 이게 지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발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그 날쯤에 이제 와서 저한테 얘기한 게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시리즈로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발표할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서 기다리고 있고 어제 아마 1차로 그 발표한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나 근데 거기서 좀 궁금했던 게 너가 우리 저번 달에 우리 채널에서 나와서 말하길 KM&A란 인수를 한 이후에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많이 발행을 해서 기존 주주에게 악행을 품는 거다. 그렇죠. 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지금 카카오의 9%의 주식 증가가 너가 했던 그 말과 상충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기사는 써지고 있더라고. 왜냐면 일단은 뭔지는 알지? 알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카카오 9만 원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면서 하이브 12만 원 왜 싸다고 하냐. 그지. 네,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때 작년에 이제 카카오에서 이수만 지분 인수한다고 할 때 18% 지분 프리미엄 주고 인수하고 플러스 한 20% 정도 유증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반대하고 유증하지 말고 지금 하이브가 하듯이 공개 매수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지금하고 왜 뭔가 유증인 거 똑같지 않냐. 그렇지. 네. 근데 두 개인데 하여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M&A에 대해서 사실 알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카카오 9만 원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9%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카카오가 이 9%를 나중에 팔아야 된다. 팔 때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겠지? 네. 시가에 그렇지. 팔거나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받고 팔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이 없는 이제 뭔가 소수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발행하던 가격이 한 9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인데 이거는 이게 SM 역사상 최고가 수준이고 기준 시가 법적으로도 기준 시가라는 게 있어요. 그지. 그거 대비 또 디스카운트로도 많이 발행하는데 그거 대비 프리미엄으로 발행한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희석이 좋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이제 다른 기준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희석이 되는 거 대비해서 정말로 전략적 제휴의 시너지 효과나 뭐 이런 게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부터 해서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 그러면 반대인 거죠. 근데 이 돈을 쓸 때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리고 써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희석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주 가치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에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럼 하이브 12만 원은 그래. 그러니까 경영권 M&A. 네, 하이브의 목표는 지금 40%를 사서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40%를 팔 때
시가에 팔까요? 아니면 다른 가격에 팔까요? 프리미엄에 팔겠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경영권 M&A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해 봐야 돼. 근데 네. 주주 입장에선, 그러니까 소액 주주 입장에선 그냥 9만 원에 발행되냐 13만 원에 발행되냐의 차이잖아. 13만 원에 발행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 그냥 그렇게 된다면. 발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 그건 발행이 되는 게 아니구나. 발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러네. 그거는 그냥 공개 매수를 하는 거고. 공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도 발표했을 때 당시에는 그냥 최고가 수준이었고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은 가격이라서 예전에 말했던 이렇게 낮게 발행해서 주주들을 해치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거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거예요. 아, 또 다른 거야? 네, 또 다른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네.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어. 그러니까 일단 하이브의 공개 매수 그러니까 경영권 인수하는 가격이랑 이게 카카오의 9% 그 저기 신주 발행하는 거는 하여튼 기준이 다르다. 왜냐면은 이 카카오는 팔 때도 프리미엄 못 받고 그지. 디스카운트 받고 팔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는 이거 살 때 팔 때 다 시가랑 상관없이 근데 M&A 가치로 샀다 그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파는 거를 소액 주주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만약 SM 주주라면 나는 그들이 팔 때의 가격은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아니죠, 관심 있죠. 왜냐면은 왜? 이게 경영권이 바뀌면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경영권이 바뀌어도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이 사간다. 그러면 영향을 미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영권을 바뀐다가 나쁘다는 아닌 거니까. 나쁘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9%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지. 네. 근데 지금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가 살지 팔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비싸게 그러니까 제값을 받고 파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M&A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결국 방금 말한 걸 대비로 보면은 하이브의 13만 원은 충분한 가격이 아니다. 12만 원. 12만 원은 충분한 가격이 아니다인데 카카오가 하려는 9만 원은 프리미엄까지 있다. 최고가였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상충되지 않나?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가 봐. 뭔가. 되게 쉬운 건데. 그러니까 카카오의 가격은 그 예를 들면 9% 지분이라고 하면 뭐 3%나 5%, 9% 똑같잖아요. 사실 그 경영권에 영향을 못 미치는 지분이잖아요. 그럼 장에서 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고 카카오한테 12만 원에 유증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팔 때. 네. 네. 근데 하이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지 팔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런 기사에서 다루는 논지는 그렇게 약간 지금 말하는 약간 게임 이론 같은 느낌이고 그냥 회사의 적정 가격이라는 거 분명히 아니 가격은 두 개 가격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적정 가격이 하나이지 않다라는 뜻이구나. 그렇죠. 그럼 그 차이일 것 같네. 그 차이예요. 네, 되게 단순한 건데 근데 회사의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되게 슬프긴 한데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100%를 프리미엄 주고 사요. 근데 미국에서도 장에서 사는 가격, 내가 한 주 한 주 경영권이 없는 주식의 가격이랑 그다음에 경영권을 다 가졌을 때, 뭐 미국은 100%를 사야 되지만 거기서도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블락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시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회사의 가격이라는 건 두 가지 가격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가 있는 그건 거고 아무 경영 권리가 없는 주식.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권이 붙어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렇죠. 그 하이브의 가격은 경영권이 붙어 있는 가격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그거에 대비하면 싼 거고 그렇죠. 네. 카카오가 유증하려는 가격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쵸, 네. 그거 대비는 적정하거나 높은 거다. 뭐 그건 역사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적정하거나 시가라는 건 역사적인 거니까 네, 뭐 거기에선 최고가였으니까 이거를 뭐 적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지. 그거는 당연히 주가가 저는 본질 가치가 더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 높았다. 네, 본질 가치가 더 있다 보니까 더 높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지만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 주식 시장의 가격과 본질 가치가 다른데 그렇죠. 다른 사람은 유증을 하는 건 주식 시장의 가격 대비로 유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대비는 최고가를 붙었으니까
괜찮은 거고. 뭐 괜찮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반론하기 힘든 거고.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할 말이 없는 게 아, 너도 9만 원이 괜찮다라고 하는 건 아니구나.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 아, 그건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근데 저희 입장에서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주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에 도움이 되냐 희석이 되냐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네, 이 돈을 어떻게 써서 이걸 더 늘릴 거고 그게 그 다음에 카카오의 시너지가 9% 희석보다 더 크냐 안 크냐 요거로만 놓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지 맞지. 그러니까 하이브의 이게 경영권 인수 가격하고는 아예 애플 투 애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네, 요건 요거에 따라서 따로 얘기해야 되고 물론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카카오 유증 가격이 더 높았으면 좋겠죠. 그지.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요구하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 입장에서 본다면은 팔 때도 그때 당시 시가가 어쨌든 역사상 최고가가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그 가격 정도에 발행했는데 그거보다 프리미엄으로 받았어야지 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하이브 입장에서도 역사상 최고가가 9만 원인데 우리가 13만 원을 불렀으면 아 이거 땡큐하고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죠. 왜? 우리가 이제 팔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이제 이건 우리가 팔지 말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주주가 결정하는 거지. 주주가 결정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이사회 멤버들이 유증을 얼마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건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 주식 중에 뭐 아마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팔 수 있을 거예요. 이 가격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파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이브가 사실 더 높은 가격을 지를 수 있을 것 같냐.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M&A 가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게 본질 가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이 본질 가치는 다 M&A 밸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냐 하면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이때까지 SM의 포텐셜이 되기 저평가됐을 때 이유는 이 이수만 체제 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병목 현상, 보틀렉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 못하고 있었어요. JYP가 치고 나가고 하이브 치고 나가는 이 과정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SM 3.0이라는 걸 했을 때 어제 회사에서 발표했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면은 뭐 2025년에 뭐 영업이익 4,300억 별도 기준으로 그다음 매출액 1.2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뭐 한 3천억 정도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대충 바깥에서 모델 돌렸을 때 거기 발표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신인 아티스트 1년에 2명씩 나오고 뭐 앨범 숫자 좀 늘어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돌려봤을 때 3천억 나오는데 뭐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엔터 회사들은 최소한 영업이익의 20배 정도는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별도 기준으로 봐도 4,300억에 20배면 8조가 넘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12만 원 수준이면 이게 3조가 안 돼요. 근데 3년 뒤이고 이제 사실 또 미래를 미리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스로 진짜 간다 그러면 좀 빨리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12만 원에 파는 게 맞냐 기다리는 게 맞냐 이제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더 여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 M&A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하이브가 오스템 임플란트 D라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가 이거를 이수만 지분 14.8%를 그냥 아무런 컨디션 없이 샀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같으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성공을 조건으로 이거를 보통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현재 하이브 SPA는 보면은 공개 매수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14.8을 사야 돼. 이수만한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14.8만 가지고 근데 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냐? 안 되거든요. 그래. 안 되죠. 이수만은 18.5를 가지고도 지금 작년에 표결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4.8로는 이사회 장악이 불확실해요. 뭐 열심히 해보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공개 매수가 만약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하이브가 이거를 돈을 더 써서 이거를 살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14. 어차피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경영권 확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약간 옥션 상황에서 이게 사람이 약간 예를 들어 두 명이서 꼭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막 경매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옥션이 있다고 보면은 뭐 경매장에 갔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뭐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가치가 100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쟁을 하면은 내가 이 본질 가치에 최대한 가깝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경매의 본질이지. 네. 근데 이게 이제 게임 디올인데 약간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이수만 지분 사는 것도 공개매수 성공 여부에 걸려 있다라고 했으면 되게 생각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수만 지분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공개매수가 실패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14.8만 가지고 그냥 멈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미 그때 당시 9만 몇천 원 대비해서 프리미엄 주고 이수만 지분 14.8이나 샀는데 이게 회사 돈을 쓴 거잖아요. 상장사인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려고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경영권을 확보해야 돼. 예. 그러면은 이 추가로 지분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만 원 실패하면 올려서 해야 되겠죠. 예. 장내에서 매집을 하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냐? 적정 본질 가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 가치는 높다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제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그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4,300억 얘기한 건데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높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보다는 최소한 훨씬 높다. 그 훨씬이 두세 배 이렇게 되는 건가? 회사에서 말한 건 그렇죠. 거의 세 배 이렇게 되는 그 거잖아. 회사에서 말한 거대로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P over EBIT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20배를 적용을 하면 뭐 예를 들면 4,300억 곱하기 20배 하면 8.6천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 기준은 또 포함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만 해도 그런 건데 이제 뭐 그러면 회사에서 제시한 거를 그 가이던스 그대로 받을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판단의 영역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익이 되게 많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뻥튀기 했다고 생각하면서 보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는 높아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그 사이 어딘가 있겠지. 하이브는 이미 14.8%를 산 이상 그게 낙장불입. 이제 더 이상은 사실은 이거 그지. 이미 약간 손 들어갔고 아, 이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떻게 보면 박혀 있는 거죠. 아 이제 이해했어. 그럼 결국 카카오랑 같이 하게 될 때는 카카오는 사고 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SM을 잘 키우자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돈을 어떻게 쓸지가 중요한 거고. 그쵸. 하이브는 사고 나면 끝까지 사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이때 손을 털어야 되니까 그쵸. 언제까지 털 수 있냐인데 네. 12만 원에 털긴 아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올릴 게 눈에 보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하면 더 높게 사줄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본질 가치보다도 낮고. 그렇죠. 아, 그 뜻이었구나. 그 뜻이죠. 아. 우리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이브 딜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카카오 딜을 멋있다. 카카오 야, 딜이 이런 거 거의 진짜 외국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 아닌가? 네, 이거는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없죠. 어. 그러니까 액티비스트 펀드들이 하는 일이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그 엘리엇 같은 애들 어. 나와가지고 누가 공개 매수한다 그러면 가격 싸다 올려라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요. 저희도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와 멋있다 진짜. KKR이 저기 일본에서 히타치 코쿠사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 우리나라에는 국제 엘렉트릭이라는 그 자회사가 상장돼 있었는데 상폐했는데 히타치 코쿠사이라는 회사를 일본은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영권을 보드하고 합의해가지고 얼마에 공개 매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엘리엇이 나타나서 너무 싸다. 안 올리면 나 방해하겠다라고 막 시위해가지고 결국엔 30% 올려줬어요. 네. 주주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이 딜이 막 10배 넘게 버는 딜이 된 거예요. 뭐 저도 하여튼 아직 뭐 상장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실적 올라간 거 이런 거 하면은 엄청 많이 버는 딜이 된 거예요. KKR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럼 엘리엇이 맞았던 거죠. 그러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왜냐면 엘리엇은 기관 투자자니까 사실 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건지를 KKR 인수하면 이게 본 거죠. 그 가치의 일부를 내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액티비스트 펀드고 이제 어떻게 보면 M&A 하는 사람이죠. 봤을 그치. 때는 이게 지금 이수만 빠지고 지금 보드가 결국에는 그냥 모든 주주의 이익을 일하게끔 아예 독립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우리나라 첫 번째 케이스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딱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이브도 알고 있겠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수만이 라이크 기획에서 빼간 거 말고도 경영도 그렇게 못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라이크 기획에서 빼간 것만 치기에는 생각하는 본질 가치가 너무 높잖아. 기존에 비해서.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밸류업에 이수만 님 죄송합니다. 네, 이수만. 밸류업에 두 단계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이런 경영 체제 하에서 이제 그냥 거버넌스로 인해서 돈 빼가는 거 막는 거. 그거는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만님이 라이크 기획에서 돈 빼가는 거는 이미 막았기 때문에 한 번은 가치가 상승한 그쵸? 거고. 그 부분은 반영됐다. 그러니까 돈 빼가는 거, 그다음에 돈 빼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막힐 거예요. 이제는 그냥 100%다 막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서로 싸우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라이크 기획뿐만 아니라 딴 것들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사실 드림메이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가 있는데 이 공연 드림메이커 때문에 공연 횟수를 충분히 못했어요. SM. 그리고 SM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회사 때문에 이 MD 같은 거를 충분히 잘 팔아먹지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제 그 프레젠테이션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 손실이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엔 어떤 기업이든 저희가 옛날에도 인수해 보면 의사 결정의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런 AB 인베브라고 하는 회사의 그냥 조그마한 한국 사업부니까 한국 사정에 맞춰가지고 맥주 영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맥주가 다 도매상이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오비 맥주는 너가 실제로 인수를 진행했던 프로젝트잖아, 예전 회사에서. 오비 맥주는 이제 그 제가 인수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들어왔죠. 네. 아, 인수하고 나서 들어온 거구나. 네. 아, 그러면 알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은 인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커진지를 너가 직접 봤죠, 인수한 네. 입장에서 본 회사구나. 그렇죠. 그냥 저는 하여튼 저희 그 주주 입장에서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 3년 정도를 본 건데 그 뒷부분 과정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분리를 했을 때 이 의사 결정이 굉장히 이제 독립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정에 맞춰서 한국 CEO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KC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LS 엠트론이라는 회사의 6개 사업부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엠트론 사장님이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부분 트랙터 출신 분들이 사장이 되는데 이 동박 사업을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좀 느려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따로 떼놓고 이제 그 동박 사업부 부장을 사장으로 만들어서 의사결정 바로바로 내려라 하고 그게 성과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실행을 빠르게 하면은 그 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두 예시랑 SM이랑은 좀 다른 게 첫 번째 예시는 대기업의 너무 조그만 자회사였고 두 번째 예시도 큰 기업의 자회사였는데 이번에 이 SM 같은 경우는 이수만님의 가장 신경 쓰는 회사였을 거란 말이야. 아니요. 그게 지금 그 부분을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 결정의 속도를 얘기하는 근데 보통 그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린 이유가 구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그쵸. 높긴 하잖아. 그러니까 의사 결정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 선생님이라는 사람 한 명이 이 사람이 회사의 등기 임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외주 프로듀서로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리에이티브 약간 프로덕션의 결정을 이 사람이 혼자서 다 내려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야? 네,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이게 수많은 일이 돌아가는데 회사에서 이게 다 이수만 선생님 한 명이 거기에 버틀렉이 생기는구나 오히려. 네. 한 명한테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한 명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거에 장점도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검증된 프로듀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뭐 SMP라고 하고 뭐 이렇게 SM 특유의 그런 슴상이라고 하고 약간 아이돌들 얼굴도 좀 비슷하고 약간 그 나오는 것도 다 비슷하고 그런 게 이 한 명이 컨트롤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치.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되게 커졌고 산업도 커졌는데 이제 이 사람이 컨펌을 안 해주면은 안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주주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 뭐 약간 나오는 거에 이제 그 퀄리티가 일관되고 이런 건 좋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더 원하잖아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지. 일단 신인도 좀 자주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앨범도 좀 더 많이 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이도 많으신데 그 작년 주총에서 얘기한 게 혹시 뭐 예를 들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명한테 의존하고 회사 직원도 아니야 심지어 외부에 계신 사람 한 명한테 의존해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아니 주주도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단일 프로듀서 체제의 장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라는 게 돌아가는 게 이 정도 커졌으면 몇 조 되잖아요. 그걸 먼저 한 게 JYP죠. 그지. 네, JYP는 박진영이 다 컨펌 안 해주고 그러니까 1본부, 2본부, 3본부, 4본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광호 형이 좀 더 이제 전문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각 본부별로 되게 그 따로따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위에 무슨 뭐 위원회 같은 데서 서로 코디네이트 하고 하긴 하지만 그 신인도 더 많이 나오고 앨범도 예를 들면 뭐 스트레이키즈나 뭐 트와이스 같은 애들 6, 7번 나오면 1년에 에스파나 NCT 같은 애들은 2, 3장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물론 그럼 이 이야기에 음. 하이브도 동의하는 거야? 하이브는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측면에서는 이수만이 악당인데 하이브가 악당의 편에 선 건가?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힘들고 하이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하이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여기서 그다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 하이브는 상장사잖아요, 그죠? 회사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이제 하이브가 근데 SM과 경쟁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분을 40%만 사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하이브는 SM의 나머지 60%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경쟁사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하이브의 경영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어. 그들이 뭐 능력치가 딸리거나 그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하이브도 당연히 하이브 이미 자기네들 멀티 레이블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JYP는 멀티 제작 본부를 하고 있고 SM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멀티 제작 본부를 하고 나중에 라이프 사이클상 이제 성숙화하면 별도로 분사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규에다 계속 집중하고 이게 이제 SM이고 이건 JYP식도 아니고 하이브식도 아니긴 해요. 두 개가 약간 섞여 있는 거 플러스 약간 알파가 있는 건데 어쨌든 하이브도 멀티 레이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동의할 거예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하겠다 하는 거 이것도 아마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SM의 과거의 문제들 해결하겠다. 이미 근데 다 해결됐어. 그들이 해결할 게 없어. 아 그러네. 이미 회사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 다시 원 상태로 돌리거나 이수만이 들어와서 다시 원래 구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도 당연히 엄청 뛰어난 회사고 경영도 잘하고 전문성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구조. 아까 구조 중요하다. 구조와 그 구조에서 의사결정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 SM을 40%밖에 안 사면 하이브 레이블들은 글로벌 오디션 공동으로 요즘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 지금 이제 하이브 또 오디션을 하고 SM도 오디션을 해요. 그러면 되게 이게 탤런트 있는 애들이 경쟁을 해서 서로 뽑아가면 되는데 이제 하이브가 SM이 하이브의 서브 레이블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오디션 해요. 그러네. 그 나머지 회사들은 다 100% 갖고 있고 SM은 40% 갖고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럼 어디다가 약간 제일 매력 있는 연습생을 집어넣을 건가? 그러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곡도 마찬가지 사실. 곡 같은 것도 이제 뭐 꼭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곡도 이제 수급을 하면 이게 되게 요즘에 K-팝이 이게 그 데뷔도 많이 하고 곡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좋은 곡 수배하기를 쉽지 않아요. 좋은 곡을 수배하기 쉽지 않은데 그 좋은 곡이 나왔어. 아 이거 완전 그 다음번 디토야. 그 다음번 어텐션이야. 그 다음번 하이보이야. 이거 누구한테 줄 거냐는 거예요. 40 하이브 근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하이브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하이브 주주는 자기가 100% 갖고 있는 레이블에 주기를 원할까요? SM에 주기를 원할까? 그지.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너 명확하다 근데. 이거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 플러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사실 이런 게 예를 들면 위버스에 이제 입점해야 되잖아요. 그럼 SM 입장에서는 위버스에 입점 안 하고 내가 뭐 우리 DOU를 이미 하고 DOU도 하고 있고 따로 팬 플랫폼 만들어서 내가 키우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DOU 잘 되면서 거기서 아티스트들이 받는 그러니까 DOU에서 나오는 매출의 뭐 일정 비율을 SM이 받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꽤 다 이익이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예를 들면 위버스에 다 입점한다. 그러면 이제 SM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미래에 이익될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 계약 조건을 협의할 때 그럼 하이브한테 유리하게 할 거냐 아니면 SM한테 유리하게 할 거냐. 그죠? 뭐 음원 유통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 상충이 우려된다. SM에 남아있는 60% 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욕할 수도 없는 게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돈 상장회사잖아요. 자기 회사 돈을 써서 썼으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쓰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3% 나와서 이야기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하여튼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개하면서 가격을 높이게끔. 그리고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M&A 가격으로 봤을 때는 더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불 용의를 내가 생각해 보는 건데 더 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높여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해관계 상충 문제 때문에
그 40% 사는 게 아니라 100%를 사라. 아니면 최대한 더 올리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면 아까 옥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14.8을 사고 공개하면서 실패하고 카카오 가처분이 기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9% 발행되면 하이브 지분율이 13점 몇으로 떨어져요. 그럼 13.5, 카카오 9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누군가는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살 테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M&A 본질 가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너무 좋은 기회고 이게 하이브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 이거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내 주식의 본질 가치를 풀로 인정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사실 앞으로도 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우연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고 그때 말해줬을 때 난 왜 안 샀을까? 근데 저도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왜 안 샀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되게 근데 M&A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혹시나 공개에서 성공을 한다고 치더라도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이제 주주총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주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잠깐만. 근데 지금 어쨌든 카카오의 9%는 산 거야, 안 산 거야? 아직 안 샀죠. 아직 안 산 거지? 카카오는 뭐라고 있어? 카카오는 지금 계약 체결했는데 그 이수만이 가처분 걸었잖아요. 자기 뭐 온라인과의 경영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뭐 유증을 발행해가지고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느닷없이 제가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부럽다. 1% 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클로징이 될 거예요. 3월 6일에. 예. 그럼 카카오 쪽과 SM 경영진 그리고 온라인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 뭐 커뮤니케이션을 뭐 굳이 그렇게 잘 할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사회이사 후보 사회이사가 아니라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제 추천하기로 약속했잖아요. SM에서 이제 아직 안 됐어요. 추천이 아직 안 됐어요. 추천이 안 됐는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약속을 지킨다면 이제 추천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사 후보로서 아마 회사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번. 그리고 저희가 사회이사 후보들을 이번에 되게 좋은 분들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보시면 놀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추천한 분이 임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쨌든 저는 경영진하고 하여튼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주로서 그냥 하는 정도지 뭐 아직까지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만약 카카오가 그 9%를 샀다고 쳐? 그러면은 카카오는 다음 행보가 뭔 거야? 카카오는 전략적 제휴 9%만 사고 그다음에 SM과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 회사에서 이번 주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발표할 건데 이제 저한테 답변 주기로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같이 서로 간에 그 시너지 내기로 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뭐 아니면 뭐 해외 부분에서 매니지먼트 공동으로 하고 뭐 등등등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카카오는 주식을 더 사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거네. 그쵸.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었고. 그지. 그다음에 발표도 카카오가 그 공시도 했고,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 목적이고 순수하게 경영권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가 지분 취득 계획 없다고 했고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거짓말로 했다가는 그지. 문제되는 거거든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그지. 근데 뭐 그 이후에 근데 하이브가 적대적 공개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카카오도 이제 상황이 이상해진 거죠. 그 뒤에 카카오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고 있는. 공개적으로 뭐 발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게. 왜냐면은 이제 이수만 씨가 있는 상태에서 이수만 씨는 카카오의 경쟁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본인은 9%를 사서 평화롭게 이제 회사하고 사업 협업하겠다. 이제 그 이사회와 근데 협의해서. 카카오가 인수하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이수만님은 없는 상태 아닌 거야? 없는 시나리오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죠. 원래는 이제 최초에 9% 살 때는 이수만이 그래도 최대 주주로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경영은 원래 이수만이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안 하니까. 경영은 이사회가 하는 거죠. 그지. 네. 이수만은 그냥 주주 중 한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럼 이수만님이 그 SM에 영향력을 끼친 상태에서 카카오는 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 그게 좀 되게 위험한 단어인 게 그 주주는 주주로서 그러니까 이사 선임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 주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원래 안 실제로-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SM은 안 그랬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1월 20일 날 결국에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회사 대 회사로 어.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수만님의 아직까지 했던 그런 그냥 외부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없는 상태를 생각하면서 카카오도 제휴를 한 거네. 뭐 그거는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음. 네, 왜냐면 어쨌든 1월 20일 날 발표한 걸 보면 그러니까 그 1월 20일 날 발표한 게 이수만의 영향력이 그전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이수만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네네 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는 회사 이사회랑 이야기하는 거지 이수만하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치, 모든 주주가 주주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수만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사회랑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가 하는 이사회가 거니까. 하는 거고 이사회에 저는 계속 요구를 했고 이사회와 합의한 거고 다만 그 합의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가 되는 내용이죠. 주주를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뭔가 이런 적폐들을 개선하겠다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쨌든 카카오가 좀 더 들어오기 편해졌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좀 더 도움을 받았을. 그 전에 어쨌든 카카오가 회사랑 오랜 기간 얘기해왔던 거 계속 공시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 실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도 뭐 유중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작년에 아까 뭐 그러니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미 오래 검토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딜을 못했겠죠. 뭐 저는 뭐 그 이유는 모르지만 뭐 마켓 소문은 많죠. 뭐 이상한 요구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뭐 이래 가지고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월 20일 날 어쨌든 회사가 이제 우리 앞으로는 클린하게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어쨌든 2월 7일 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선후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판단했을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이브가 사냐 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개 매수가 되든 안 되든 하이브는 여전히 내가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에 따라서 SM의 주가나 온라인이나 카카오의 입장은 완전 바뀌겠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액션들이 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지금 없고요. 저야 뭐 돈도 없고 지금 제가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세 가지 주체가 있는 거죠. 하이브, 그다음에 SM 이사회, 그다음 카카오. 이 각각의 액션들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그리고 여러 전체 주주들 나머지 이번에 12만 원에 공개 매수 참여할 거냐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논리대로 사실 기다리면 어차피 또 해야 되는데 장내 사든가 공개 매수 해야 되든가 그걸 기다릴 거냐. 근데 하이브가 14. 몇 %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거 했으니까 무조건 사야죠. 하이브가 더 안 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높은 확률로는 하이브는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계속 살 거고 카카오나 SM 경영진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냥 얼마에 팔 건지만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얼마에 팔 건지를 결정하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확률이긴 하겠네. 그렇진 않죠. 아니야? 이제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달라졌죠. 옛날 처음에 전략적 제휴 투자했을 때랑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좀 달라진 거는 그 이후에 갑자기 경쟁자인 하이브가 경영권 인수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만은 개인 주주고 하이브는 경쟁 회사잖아요. 그러면 하이브가 40% 갖고 컨트롤하는 회사에 내가 생돈 2,200억을 그지. 넣은 셈이 되는 건데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카카오의 그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모르겠네. 근데 그건 아마 아니야?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장 높은 확률로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둘 다 주식을 갖고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림이 가장 지금 예측되는 시나리오로서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일 수 있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카카오가 먼저 하진 않겠지만 이제 하이브가 예를 들면은 계속 살려는 시도를 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지. 이거는 저희 그냥 추측이니까. 그지 추측이 뭐 추측. 주식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당연하지.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M&A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가 제일 좋네. 제일 좋은 거야.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도 제일 좋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누가 한 명이 확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엄청난 긴장 상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리고 주총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주총은 또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주총은 작년 말 주주 명부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가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고 뭐 전환사채를 해도 이거는 이번 주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전환사채는 1년 동안 전환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년 주총에도 상관이 없어요. 전환사채 부분은.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격권에 참여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하이브는 근데 이수만한테 전체 주식의 위임을 받았어요. 이격권을. 그러니까 하이브는 그래서 이번에 7명의 이사를 추천했잖아요. SM 이사를 다 쫓아내버리고 본인들 7명 다 임명하겠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시나리오를 플레이해보면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주총 때 어떻게 되는 게 주주들한테 제일 유리한 거냐. 요것도 있어요. 그러네. 네. 예를 들면 주총 때 하이브가 이겨버리면 하이브는 주식을 단기간에 빠르게 살 요인은 사라질 수 있겠네. 사라지죠. 예. 아 그러네. 네, 사라지죠. 그러니까 자 공개 매수를 실패했다. 그래도 주총은 붙는 거거든요. 이수만 지분을 그러네.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죠. 뭐가 나한테 가장 유리하지? 근데 SM 쪽 이사들이 경영진 분들이 어쨌든 지금 좋은 플랜도 발표하고 어쨌든 이 사람 이해관계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가를 올려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냐면 자기 지분이 없어. SM 경영 이사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임이 되고 하이브 분들이 선임이 안 됐어요. 혹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영권 무조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총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14.8만 샀어요. 근데 주총에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사회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이미 경영권 확보한 거죠. 본인들 목적이 경영권. 그렇지. 왜냐하면 이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이사를 자르는데 의결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니까 같은 의결권이 있더라도 이미 이사가 가지고 있으면 더 주식을 단기간에 매집할 필요는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꽃놀이패인 게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년 말 주주들 입장에서는 현 SM 이사회들이 어차피 지금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앞으로 주가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되는 게 제일 좋죠. 하이브는 14.8 못 팔고 이사회는 SM 사람들이 돼 있어. 오씨 이 제일 좋네. 돈 썼는데 그러면 내 이사회 어쨌든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높여가면 될 때까지 높여가면 살 수밖에 없다. 거기다 카카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이브가 이번에 그 그러니까 이번에 주주총 이사회 선임을 잘 안 되는 게 하이브가 얼마나 SM을 경영을 잘할지 이런 너무 잘할 수 있더라도 SM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우선은 이번에는 경영권 없이 하이브 경영권 없이 가는 게 그냥 유리할 수 있긴 하네. 네. 하이브가 SM 경영을 할 능력이 되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지? 저도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이해관계가 하여튼 상충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이브도 상장사고. 그러네. 상장사 주주들 돈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본인 이익을 아니면 하이브 주주들한테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 열받죠. 근데 이해관계가 상충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유리하네. SM 안 되더라도 주주들한테. 이게 유리한 거죠. 그러네. 왜냐면 더 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그 텐션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개 매수를 성공하더라도 성공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40을 확보했어 하이브가. 근데 이 40을 이격권을 이번에 산 건 못 써요. 그지. 작년 말에 이수만 지분으로 그냥 이격권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총 때 SM 사람들이 임명되는 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거는 왜? 공개 매수 성공하고 SM이 임명이 되면 내년에는 그래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내년에 바뀔 수. 아니 근데 해임하는 데는 되게 어려워요. 그지. 해임할 때 더 오래 지분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니까. 네. 해임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러면 이제 40%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SM 사람들이 이사회가 구성돼 있으면 이제 드라마 같아. 뭐 이거 SM 이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SM의 이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오디션 같이 하자든지 뭐 곡 같이 수급하자든지 이런 거 있을 때 SM 주주 입장에서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지. 60%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40% 갖고 있지만 이사회 장악 못했으면 이 상황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우려되는 문제들이 안 일어나게 하겠죠.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SM의 지분 가치에만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하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해임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SM 주가 성과를 높게 하고 주가를 높여가지고 해임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러면 해임시키기 위해서 지분 더 사거나 100% 사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여튼 무조건 어쨌든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결국 요약을 하면 자 공개 매수에는 12만 원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왜냐면 본질 가치보다 낮고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주총 때는 하이브가 공개 매수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번 주총 때는 SM의 현 이사진들이 유임되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유임되는 게 아니라 SM 사람들, 하이브 사람들이 아니라 SM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막간에 아까 지금 이야기하다 말았으니까 작년에 왜 내가 카카오 아까 KMNA 얘기하면서 그거도 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라고 한 게 카카오한테 하라고 한 게 그때는 이 삼자 배정 유중이 그 유중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제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컨트롤링 스테이크, 그러니까 지배력이 있는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18%만 사서 지분이 부족하니까 이제 유중을 통해서 지분을 늘리고 싶었던 거고 이수만 지분은 16, 17만 원에 정도 사주고 그 유중은 7, 8만 원에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수만에게 프리미엄을 더 주기 위한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하이브가 하듯이 공개 매수하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어쨌든 간에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 네. 이수만 가격이 내려오고 어쨌든 일반 주주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나누냐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 지금 이번에 있었던 거는 좀 다른 목적이죠. 그럼 하이브가 공개 매수한 그 행동 자체는 찬성이구나. 행동 자체는 어차피 사려면 그쵸. 행동 자체는 이수만 지분만 사고 삼자 배정 유증을 하는 것보다는 그지. 훨씬 좋은 거죠. 그러네, 주주 입장에서. 그러네. 그리고 다만 기왕 한 김에 공개하면서 더 해라는 거고 특히 하이브는 경쟁자니까. 그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독과점 이슈도 이따 얘기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하이브가 그럼 좋은 의도로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작년에는 이수만 선생님이 어쨌든 이사회를 꽉 쥐어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하이브는 이사회와 적대적으로 지금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차피 유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아까 뭐였지? 빌드업이 아니라 진짜로. 맞다. 저는 나 이름 바꾸는. 왜냐면 이수만님은 개별 아티스트한테도 영향력이 컸었을 테니까 실제로 막 이수만님 나간다고 하니까 뭐 난 악당의 편에 서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저기 뭐 진짜 SM 가수들 엄청 좋아하면서 자랐거든요. 뭐 H.O.T. 신화, 뭐 보아, S.E.S. 저는 그거는 구분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가로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거시를 이 SM이라는 이름은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 유지해야 된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 역사, 어쨌든 그게 그런 그런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뭔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만들어 왔던 그 레거시와 이런 것들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최대한 그거를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SM 분들도. 그래서 그거 우리의 과거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말 이제 한 단계 성장해서 정말 모든 주주와 팬과 이제 임직원을 위해서 이게 돌아가는 회사가 되는 게 그 부분은 그거하고는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